반갑습니다. 수업 영상으로 제가 좀 찍을 게 있어서 영상 좀 올려놓을게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척도 이야기 좀 하다가 이제 이 타당도 이야기를 나왔어요. 타당도 이야기가 나왔고, 신뢰도와 타당도의 영역은 뭐 측정, 척도, 사회과학 전체에서 큰 이슈죠. 먼저 신뢰도는 쉬워요. 우리 알다시피 뭐 이렇게 관역이 있어요. 뭐 그게 화살이 되었든 총이 되었든 이런 관역이 있는데, 신뢰도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만약에 하나, 둘, 뭐 빨간 거랑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점 똑같이 어떤 색이 더 신뢰도가 높을까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 이 글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어떤 색이 더 신뢰도가 높아요? 만약에 붉은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노란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정답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신뢰도는 얘가 높습니다. 얘가 무조건 높습니다. 신뢰도라는 것은 여기에 있든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같은 지점을 반복해서 찍을 수 있냐 없냐가 신뢰도입니다. 제가 한 번씩 수업에서 신뢰도의 다른 이름은 반복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얼마나 반복해서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냐를 말하는 겁니다. 얘들은 지금 같은 걸 반복한 게 아니죠. 이게 비슷하게 모여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만큼 거리가 있죠. 근데 얘는 거리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러니 이렇게 사실 한 점에서만 계속 이렇게 찍히면 얘가 굉장히 높은 100%의 신뢰도가 있는 거죠. 예, 100%의 신뢰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을 쏘든 활을 쏘든 얘는 잘 못 맞추지만 여기는 무조건 똑같이 맞춰. 그럼 얘가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얘가 신뢰도가 있는 겁니다. 다르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까요? 어떤 애는 12시에 와 그러면 뭐 1시에 왔다가 3시에 왔다가 5시에 왔다가 6시에 왔다가 뭐 아침 9시에 왔다가 막 지 마음대로야. 그런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봤자 여기선 1시간, 3시간 차이, 5시간 차이, 6시간 차이, 뭐 이게 9시간 차이라고 합시다. 근데 어떤 애는 12시에 오라는데 맨날 얘는 밤 12시에 오는 거야. 근데 한 번도 빠짐없이 항상 밤 12시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시간의 범위를 보면 12시간 차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오히려 평균 내보면 여기는 평균이 10일 거고 여기는 뭐 대충 뭐 1, 3,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 그러면 12시로 보면 얘가 사실은 더 가깝긴 하지만 얘 언제 올지 몰라. 그렇지만 얘는 항상 밤 12시에 와요. 당연히 얘가 더 신뢰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든 사회과학이든 어떤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틀리더라도 항상 같은 패턴으로 같은 방식으로 틀린 애가 더 신뢰도 있는 무엇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고요. 근데 타당도는 우리 타당도라고 하고 영어는 validity라고 부르는데, 이 관역에서 이 중간을 맞추는 게 타당도인데요. 문제는 이 신뢰도는 한 점에서 찍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학적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쉽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한 번에 10이면 한 번에 11 했다가 10 했다가 9 했다가 요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항상 요 차이를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타당도가 영역에 따라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검증이 안 돼요. 뭐 설사 검증이 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뒤에 검증이 되거나 아니면 다차원적인 검증을 통해서 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타당도가 보이지 않기에 쉽게 검증이 되지 않기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왜 쓰냐? 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뭐 네 가지, 한 다섯 가지 쓰면 이게 만약에 뭐 다 100점 만점에 80점이야. 여기는 80점, 82점, 여기 한 79점, 여기는 한 90점, 여기는 한 100점, 여기는 한 50점,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얼추 이렇게 삐뚤삐뚤하긴 하지만, 얼추 이렇게 평균적인 걸 구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어떤 것에서는 너무 안 나오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느 수준에서는 우리가 이 타당도가 보이진 않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 안에서 무언가가 이 범위 안에 있으면 그래도 여기 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왜 타당도를 신뢰도는 한 가지로 주로 보는데 왜 타당도를 여러 가지로 검증하냐? 일단 보이지 않기 때문이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수학적 검증이 어렵고요. 수학적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학적, 비수학적 기법을 다 써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타당도를 여러 가지 보는 이유고, 오늘은 그 타당도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타당도라는 것은 측정 도구가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지, 진짜 잘 알고 있는지를 보는 거. 그래서 크게 한 5가지, 4가지, 5가지 정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액면타당도, 내용타당도 이런 말을 쓰는데, 내용타당도 측정 도구가 일반화하는 개념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나, 그러니까 도구가 진짜 개념을 측정하고 있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주관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불안 척도를 만든다고 합시다. 어떤 불안 척도가 있어요. 어떤 불안 척도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요. 그냥 문장이 어떻겠습니까? 떨린다, 두렵다, 긴장된다 이런 표현 있지. 즐겁다, 배고프다, 잠 온다 이런 걸 측정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게 맞지. 그래서 내용 타당도, 액면 타당도 이런 말을 쓰는데, 일단 이 내용이 그냥 딱 봐서 이 내용이 정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부경대에 대한 내용을 척도를 만들자. 그러면 이 부경대에 대한 내용을 부경대 학생들이 잘 알지, 경성대나 서울에 있는 모아 학교 아들이 이걸 알 방법이 잘 없죠. 대학 아닌 부경대면. 그럼 당연히 부경대 학생이나 부경대 교수나 부경대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액면 타당도를 검증을 합니다. 네가 봤을 때 부경대에 대한 이거 맞아? 이런 이야기.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액면 내용 타당도를 이렇게 먼저 봅니다. 네, 액면 타당도를 보고요. 자, 두 번째, 기준 관련 타당도라고 측정 도구의 측정값이 기준이 되는 측정값과 상관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특정 기준, 그러니까 그래서 기준이 어떤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아닌데 그냥 연구자가 임의로 기준을 설정을 해 보는 거예요. 아까 다시 불안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시험에서 시험 성적이 안 좋거나 학점이 낮거나 아니면 대학 과정에서 어떤 성취나 이런 게 없는 학생 집단을 한 100명 있고 학점이 되게 높거나 어떤 상이라든지 자격증이 많은 집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학생이 취업 불안 이런 거에 높을까요? 그럼 대충 잡아도 얘가 불안이 낮고 얘가 불안이 높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랬을 때 이 척도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이 척도가 타당도가 있다면 이런 학생들한테는 이 점수가 이런 학생들한테는
이런 불안 점수가 낮을 거고, 이런 학생들은 불안 점수가 높아야지 이 척도가 제대로 만들어진 척도일 가능성이 높죠. 그쵸? 뭐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뭐 마찬가지로 뭐 노후 불안이다 뭐 이런 개념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뭐 노후 불안 척도, 뭐 노후 불안 척도 만들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산이 많은 집단과 뭐 자산이 이렇게 한 10억 이상, 혹은 자산이 뭐 한 뭐 1억 이하인 집단이 있어. 그럼 누가 불안이 높겠어요? 당연히 이 집단이 불안이 높을 수밖에 없죠. 웬만해서는요. 물론 이 안에서 자산이 10억 있어도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한 1% 정도. 자산이 없어도 불안도가 낮은 사람이 1%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아웃라이어들은 있을 수 있지만 뭐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이랬을 때 이 척도가 잘 만들어졌다면, 다시 말해서 이 척도가 타당도가 좋다면, 측정하고자 하는 이걸 잘 측정한다면 이러한 기준 집단에 따라서 이 척도가 나뉘어야 됩니다. 나뉘어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뭐 동시적 타당도, 현재 상태, 예측적 타당도 이게 있는데, 뭐 같은 이야기인데, 예측적 타당도라는 것은 이 척도가 잘 됐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겠죠. 이 노후 불안 척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한 1년이나 3년 뒤에 다시 측정해 봤을 때 이 불안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뭐 실제 빈곤율이 굉장히 높거나, 역으로 뭐 우울 정도가 높거나, 혹은 뭐 가족 간에 불화가 있거나 이런 걸 잘 판단하면 돼요. 학교로 보면 더 쉽습니다. 학교로 보면 어떤 1학년 왔을 때 뭐 학업 성취도, 뭐 학교 만족도 같은 척도를 만든다고 하면, 학교 만족도 척도가 잘 만들어졌다면 한 4학년 됐을 때 이 학생이 계속 학교를 다녀야 돼. 근데 이 척도 그리고 이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학교 딴 학교로 가거나 중도 탈락을 하는 경우, 그죠? 이 척도가 좋다면 당연히 얘는 학교를 잘 다니고, 이 점수가 낮다면 중도 탈락하거나 학교를 그만두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잘못 만들어졌어. 그럼 이게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예측을 못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러한 타당도, 예측 타당도 관련, 뭐 기준 관련, 우리가 보통 이걸 기준 관련 타당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측 타당도, 물론 이제 주로 예측 타당도를 위해서 많이 쓰기도 해요. 뭐 동시적 타당도도 뭐 하긴 하지만 사실은 예측 타당도라는 말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는 말을 했을 때 현재를 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현재보다 미래가 더 관심 많잖아요. 미래가 더 관심 많은 이런 예측 타당도를 위해서 이런 기준 타당도 이야기를 많이 좀 하는 편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 있고요. 자, 세 번째는 구성체 타당도 내지 개념 구성 타당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 관계 체계 안에서 관련 변수 연결시켜주는 뭐 타당도 이런 말을 쓰고, 구성체 타당도는 되게 추상적이고 관찰 가능하지 않다 뭐 이런 말도 씁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구성체 타당도 때문에 조금 이 개념이 그런데, 이 타당도가 좀 복잡해지는 이유도, 이 구성체라는 것이 이 안에 있는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말을 좀 어렵게 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어떤 척도가 있어요. 이 척도가 뭘 측정합니다. 우울이라는 걸 측정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우울이라는 걸 한번 측정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우울이 뭐죠? 라고 이야기하면 뭐 그냥 기분 나쁘고 우울 뭐 좀 처지고 긴장되고 뭐 이런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뭐 그것만 존재하나? 그러면 제가 물어요. 그럼 우울과 스트레스는 뭐가 달라요? 라고 물을 수도 있고요. 우울과 불안은 뭐가 달라요? 라고. 우울과 긴장은 다른 건가요? 우울과 불면은 다른 건가요? 제가 이렇게 막 질문 던지면 우울하면 스트레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스트레스 막 우울받게 하고, 우울하면 불안하고, 우울하면 긴장하기 때문하고, 막 그러니까 약간 좀 복합적인 개념이 우울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울하면 당연히
뭐 자살 시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우울하면 뭐 잠이 안 오기도 하고 역으로 이걸 인솜니아 영어로 불면 인솜니아하고 과수면 하이퍼솜니아 부르는 잠이 과도하게 오기도 합니다. 우울이 심해지면요. 또는 우울하게 되면 신체적으로도 아프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증세가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울이라는 개념 하나만 두고 보더라도 우울 안에 깔려 있는 다양한 하나가 아닌 뭐 신체적 특성, 어떤 스트레스적 상황, 어떤 긴장, 불안 같은 병리적 어떤 정신 상태, 뭐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합니다. 왜냐면 스트레스라는 건 긍정적 스트레스도 있고 부정적 스트레스인데 여기는 부정적 스트레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울은 한 면이 아니라 여러 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 면. 이렇게 신체적 면 여러 가지 면을 갖고 있고 척도라는 것이 많아지는 이유도 이 다면적을 측정하기 위한 겁니다. 한 면이 아닌 세 면, 네 면, 다섯 면, 여섯 면 다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우울이라는 문장을 만약에 뭐 10문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뭐 세 문장은 A면을 측정하고 뭐 네 문장은 B면을 측정하고 다시 세 문장은 C면을 측정하고 이렇게 되고 만약 어떤 선생님이 이 우울 10문항 중에 일부만 써도 돼요 하면 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나는 신체적인 면만 측정하겠다 우울의 나는 뭐 정신적인 만 측정하겠다 나는 관계적인 면만 측정하겠다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사위를 볼 때 주사위 1면에서 1까지 6면 있지 않습니까? 6면체니까 주사위는 1이야 라고 말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 주사위는 홀수가 있어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고 주사위는 짝수만 있어 해도 틀린 말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말해도 좋지만 일부를 말해도 틀리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어떤 척도 같은 거를 만들 때 이렇게 문장들이 있으면 이 문장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드는 것을 형성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한 개념이 이렇게 각 문장의 내용상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죠. 이거랑 반대로 쓸까? 이렇게 화살표가 가는 걸 이거를 반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는 형성, 하나는 반영이라고 불러요. 척도는 주로 이렇게 반영된 척도를 씁니다. 형성보다는. 형성과 반영 조금 길어지지만 해볼게요. 형성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엄마의 소득, 아버지의 소득, 누나의 소득, 형의 소득, 나의 소득 5명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합치면 다 썸하면 뭐 10, 15 하면 뭐 100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건 형성이에요. 가구 소득이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뭐 재산 소득 해서 뭐 이렇게 우리 가구 소득 전체 재산 이걸 다 합치면 100% 되는 게 이 형성적 관념이에요. 뭐 항상 소득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척도도 이렇게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보통 이런 걸 형성하는 겁니다. 보통 뭐 소득이라든지 뭐 지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BMI나 뭐 이런 걸 혹은 뭐 이런 거 만들 때 지수 같은 게 보통 이런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반영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우울하다, 반대로 뭐 만족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우울하니까 만족을 바꿔볼게요. 그냥 만족한다. 내가 어떤 만족해요. 어떤 만족해. 근데 이 만족이 회사라고 칠게요. 내가 급여는 만족하지만 동료한테는 만족하지 못할 수 있고 회사 위치는 좋지만 회사 분위기는 거지 같아. 분위기는 거지 같아. 근데 사장님은 좋아. 부장님은 별로야. 왜 이렇게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다양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이런 것처럼 만족을 회사에 대한 조직의 만족도도 이렇게 다차원적입니다. 다차원적이에요. 이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뭐냐면 이러한 만족도는 이렇게 사장님, 위치, 급여, 동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만들었어 차원을. 근데 문제는 여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있을 수 있어요. 탕비실 만족도, 뭐 회사 복리 만족도, 뭐 대중교통 만족도까지 뭐 별의별 게 사실 그 무한대에 가까워요. 이 중에 내가 일부만 이렇게 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만.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높으면 얘도 여기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반영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장님의 내 윗상사의 중간폭 관리자에 대한 하나 있다 치고 여기에 대한 떨어지면 당연히 전반적으로 얘도 조금 떨어질 거예요. 나머지 4개가 버텨주면 다시 올라와서 평균적으로 높을 겁니다. 이게 반영의 개념이에요. 형성과 좀 다릅니다. 형성과 반영은 좀 개념이 좀 달라요. 왜냐? 형성은 예를 들어서 형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만약에 아버지 뭐 엄마 나의 어떤 소득이 높아도 뭐 그래서 형이 뭐 도박빚 해가지고 뭐 우리 100 벌어오고 100 벌어오고 100 벌어왔어. 근데 형이 막 도박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000이야. 그럼 이거 합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마이너스 700입니다. 이거는 하나가 너무 높으면 이렇게 뭐 잘 안 돼요. 근데 반영은 좀 달라요. 반영은 한 A, B, C 개념이 있는데 하나가 좀 낮아도 나머지 것이 높다면 이것이 나머지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높으면 이 안에 있는 이 내포된 개념 이걸 컨스트럭트라 부릅니다. 안에 있는 잠재 개념이라 불러요. 이 잠재 개념이 하나 정도가 낮아도 이것을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만약에 극단적으로 하나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버리게끔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버려라. 왜 같은 개념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부장님에 대한 만족도, 동료에 대한 만족도, 급여에 대한 만족도 했는데 갑자기 이 개념이 뭐냐? 뭘 측정했네? 보니까 옆집 강아지에 대한 나의 어떤 생각 이런 거야. 아니 이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 나의 그 직무 만족도와 옆집 강아지에 대한 만족도가 무슨 상관이야? 이건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고 뜹니다. 아예 다르면. 근데 형성은 아니에요. 형성은 아예 달라도 포함돼요. 형이 동생이 도박해가지고 막 엉망이야.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래도 한 팀이란 말이에요. 못 버려요. 근데 반영하는 개념에서는 얘가 이상하면 이거는 같은 팀 아니야. 버려 라고 뜨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길게 왔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구성타당도라는 개념은 하나의 철학이에요. 개념적으로. 이것을 구성하는 내용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맞지 않거나 이상하면 이거는 같은 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형성의 개념이지 구성체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당도가 정말 이 척도가 정말 제대로 측정을 하는 거라면 다 직무 만족에 관한 것을 측정을 해야지 옆집에 강아지 지나가던 새 뭐 이런 걸 측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타당도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개념, 이론 같은 것이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뒤틀어집니다. 뒤틀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구성 타당도를 이야기하는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동전의 앞과 뒤와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 새로운 우울 척도를 해요. 수렴 타당도에 해볼게요. 이 척도가 제가 새롭게 만든 뉴 우울 척도인데 이 뉴 우울 척도가 제대로 우울 측정했다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우울 척도라든지 기존에 만들어졌던 스트레스 척도라든지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뭐 자살 의도 척도와 상관관계가 높아야 됩니다. 왜? 이게 수렴하니까. 개념이 수렴하니까. 얘와 얘는 비슷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만약에 마찬가지로 얘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이 뉴 우울 척도는 기존에 있던 행복 척도, 기존에
있었던 기쁨 촉도, 기존에 있던 만족도 촉도와는 반대로 나와야 됩니다. 얘가 높을수록 얘는 떨어져야 되고 얘가 높을수록 얘는 떨어져야 돼요. 반대, 즉 판별적 개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렴 타당도는 비슷한 개념과 비슷하게 나와야 되고 판별 타당도는 다른 반대 개념과 반대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구성체 타당도를 우리가 그나마 평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이런 말, 끼리끼리 논다. 끼리끼리 논다. 예, 이게 대표적인 구성 타당도를 이야기하는 어떤 기본 개념입니다. A는 A끼리, A-끼리. 근데 B는 다르잖아. 그러면 B와 A는 다르게 나와야 돼요. 얘는 비슷하게 나와야 되고 얘는 다르게 나와야 된다. 비슷하게 나오는 걸 수렴 타당도, 다르게 나오는 걸 판별 타당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타당도를 지금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돌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돌려서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제가 이제 많이 쓰는 데이터 구글에서 한번 내려줬습니다. 노인 실태 조사 이렇게 한번 쳐봐요. 노인 실태 조사를 이렇게 쳐보면 뭐 복지부 이렇게 있고 노인 실태 조사 들어가면 뭐 이렇게 있고 데이터는 이 데이터 원자료는 보건사회연구원 여기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여기 들어가면 돼요. 노인 실태 조사를 뭐 보려고 그냥 들어가시면 이게 마이크로 데이터, 뭐 자료 신청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노인 실태 조사 이렇게 치면 23년도 뭐 이렇게 있고 뭐 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신청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미 20년 데이터가 있거든요. 20년 데이터가 있어서 그 데이터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노인 실태 조사 저는 20년 데이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것 중에 20년 조사 요 데이터입니다. 요 데이터를 열어서 제가 한번 분석하던 게 있어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면 자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실태조사 데이터를 SPSS를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학교에서 패키지 주는 SPSS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요. 뭐 이렇게 아이디 있고 뭐 이렇게 뭐 오름차순 뭐 할 수도 있고요. 뭐 오름차순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미리 다른 거 분석한다고 논문 분석한다고 썼던 것 중에 있는데 그냥 좀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여기서도 쭉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도움 받는 거부터 시작해서 뭐 실태조사 내용들 쭉 있습니다. 뭐 우울증 척도도 뭐 있고요. 선생님들이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척도집에 있는 GDS Genetic Depression Scale 요게 이거 GDS예요. 실태조사에는 GDS가 있고요. 뭐 만족도도 있고 뭐 많습니다. 자원봉사 종류 뭐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중에서 뭘 해볼까 하다가 뭘 해볼까 좀 보다가 만족도 같은 거 있나 있을 건데 없나 만족도가 있을 건데 찾아보면 만족도 같은 게 만족도가 있을 건데 뭐가 있을까? 우울증. 근데 이게 이제 영문화 있어가지고 저 고쳐야 되죠. 귀찮아가지고 우울증은 만족도, 이용 여부, 뭐 1순위 뭐 많네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 만족도 한번 볼게요. 아 있다. 이런 만족도 있습니다. H4에서부터 7까지 7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귀찮아서 위로 좀 당겨 놓을게요. 이렇게 한 7문항을 제가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런 시설, 대중교통, 녹지, 치안, 자녀 어떤 거는 사람에 관련된 거고 어떤 환경, 어떤 건 시설에 관련된 그럼 뭔가 이게 값은 보면 뭐 매우 만족부터 뭐 비해당 뭐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1번이 매우 만족이고 낮을수록 뭐 한쪽도 칩시다. 원래 이게 요 코딩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타당도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일곱 문항이 한 개 개념을 측정한 건지, 딱 봐도, 왠지 이거 시설, 요거 두 개는 비슷한 것 같은데, 환경은, 느낌, 그냥 해볼게요. 제가 느낌상, 환경은 이거 왠지 지역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교통, 치안, 교통안전? 왠지 치안, 교통안전은 왠지 또 이쪽이지 않을까?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사람이니까 네 개, 한 네 개 정도로 이거 측정하지 않을까? 범주를? 그러니까 느낌상, 이제 느낌 같은, 얘 둘이, 하고 얘, 요 세 개, 요거 한 두 개, 요거 한 개, 그래서 A, B, C, 이렇게, 이 각각 다른 개념을 측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느낌 있는데, 그럼 돌려봐야 합니다. 그러면 해보죠, 진짜. 나온지 안 나온지. 자, 그냥 분석을 했을 때, 차원 축세부 요인 분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인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인 분석 들어가서 이 7개 문항을 이게 변수 이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7개 문항을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이제 뭐 기술 통계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영명인데 그냥 여러분하고 그냥 제가 그냥 뭐 아주 간략하게만 하려고 해서 이것만 그냥 해보겠습니다. 요인 추출 방식 같은 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제가 그냥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잘 모르니까 뭐 주성 분석하고 요인 회전은 왜 하는지 이거 뭔지 이런 거는 혹시나 제가 이런 뭐 수업이나 아니면 뭐 특강 같은 거 할 게 있으면 그때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이거 하려면 이거 왜 뭐 한지 하면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다 못해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할게요. 그냥 변수를 수정 안하고 옵션 들어가서 목록표 크기순 정렬 이렇게 맞춰놓고 요인내전 그 다음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제가 스크립트 도표까지 할게. 그래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못하겠습니다. 이거 뭘 차이인지 이런 거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혹시나 되면 하고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한번 통계까지 정도까지 하고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결과값이 뜹니다. 결과값이 뜨고 아이고 벗어났네. 결과값이 뜨니까 이렇게 한번 좀 볼게요. 자, 평균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낮을수록 뭐 높다고 했죠. 원래 역코딩은 높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럼 제일 낮은 점수가 3.28이 제일 낮네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노인들이 생각하는 공간에 대한 게 좀 제일 높고요. 제일 안 좋은 게 4.6이니까 자녀와의 친지와의 거리에 대한 만족도가 좀 낮죠. 근데 전반적으로 2점대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1점대가 보통 만족에서 그저 그렇다 요 사이쯤 되네요. 그저 만족에서 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역코딩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내려가면 설명을 네, 이 KMO 값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한 9.0이 넘으면 되게 좋다고 하고 한 8.0에서 뭐 얼추 뭐 대충 한 8.0 넘으면 괜찮다고 해요. 저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유약률이 됐는데 이게 해석이 제 기억에는 상간행렬하고 단위행렬이 뭐 이렇게 같다? 같다. 근데 이걸 기각했기 때문에 상간행렬과 단위행렬은 뭐 다르다. 뭐 이런 의미인데 한마디로 이 값이 유의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수를 제대로 설정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변수를 적절하게 맞춰놨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상한 걸 집어넣은 게 아니라 적절한 걸 넣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쉽게 설명하면 딴 걸 넣은 게 아니라 내가 측정할 만한 측정 비슷한 유형 이 7개가 다른 게 아니라 다 얼추 비슷하게 비슷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 같은 말은 측정 차이가 없다는데 차이가 있다잖아요. 차이가 있네. 얘가 뭔가 지금 차이가 있는 걸 측정했다. 다르게 말해서 얘가 제대로 비슷한 유형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됩니다. 나누고 여기 보면 보통 1점을 넘어간 게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1 넘어가야 되는데 1 넘어간 게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개만 지금 1 넘어갔죠. 그러면 이거는 이 7개의 문항이 하나를 측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를요. 하나를 측정했다는 뜻이에요. 즉 얘는 세부, 내 눈에는 3개로 나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개념을 측정했기 때문에 한 개념을 측정했다는 뜻입니다. 한 개념을.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요게 한 3.0 어떤 뭐 레퍼런스 0.4가 더 넘잖아요. 이게 적절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족도. 만약에 아까 다시 척도를 돌아갈게요. 만족도가 있는데 만약에 우울문항이라고 할게요. 우울문항. 그냥 우울문항 해봅시다. 내가 웬만하면 하기 싫은데 귀찮아서 하기 싫은데 우울 척도를 한번 우울 어딨냐. 우울 어딨지? 우울 여기 있네요. 아닌가? 컨트롤 F. 자, 우울 문항 통합인데 내가 우울 저번에 만들어 놨나? 우울 내가 만들어 놨나? 영문항 내가 만들어 놨구나. 다행이다. 제가 우울 영문항을 만들어 놔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울 영문항을 좀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쭉 만들어 놨는데 과연 이 우울 1, 2, 3, 4 이렇게 쭉 과연 이 우울 문항은 하나, 둘, 셋, 1, 5, 7, 11, 13이 영문항이에요. 왜 영문항이냐? 라고 하면 비교를 해보시면 좀 좋은데 이게 이거죠. 네, 그죠? 우울증 척도 그 다음에 15문항인데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1, 5, 7, 11 볼게요. 1 만족, 5 상쾌, 7 즐거움, 11 즐거움 이런 거기 때문에 얘를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지 이게 적절한데 보통 1, 0으로 측정하거든요. 바꿔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측정이 됐고 똑같이 한번 돌려볼게요. 이건 어떻게 나오는지 얘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똑같이 요인 축소로 들어가서 요인 분석을 들어가서 이렇게 빼고요. 이렇게 바꿔줘서 이거 알지 척도 0문항까지 돌려서 똑같이 한번 돌려볼게요. 똑같이 돌리면 자 이렇게 0, 1이에요. 0, 1이니까 높을수록 우울하죠. 그러면 대충 한 0.4 이런게 13 이게 높을수록 0문항 0.4 그 다음 좀 나고 이런게 조금 하니까 넘죠? 네, 되게 좋은 문제. 아까 척도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우선 이렇게 놔두고, 자, 지금 보면 1 이상 되는 게 2개가 나왔습니다. 즉, 얘는 크게 두 가지를 측정하고 싶다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자, 볼까요? 2가지가 나오는데, 패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뭐 구조 행렬 보통 봐도 되고, 셋 중에 아무것도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그냥 뭐 제가 그냥 뭐 구조를 한번 볼게요. 좀 보시면 쭉쭉쭉 7, 7, 7, 7, 7, 7, 7, 7, 7, 5 나오다가 2 떨어지죠. 확 떨어지죠. 근데 여기도 6, 6, 6, 6, 6, 6, 7 하다가 이쯤에서 그래 4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까지 14부터 2까지가 한 개념이고 다시 5부터 요게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볼까요? 마찬가지로 7, 7, 7, 7, 7 하다가 갑자기 5에서 훅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7, 7, 7 하다가 여기서부터 확 떨어지죠. 이게 5, 4, 4, 2, 4, 2까지고 여기도 4, 2까지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쭉 오다가 4, 2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성분보다는 패턴이나 구조를 많이 보고 패턴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걸 좀 비교해 볼게요. 패턴을 보고 14, 15, 2 보면 자 14, 15 해볼게요. 그냥 그대로 14, 15 위로 올려보고 뭔지 한번 봅시다. 14, 15,
1283 1283을 이렇게 올립니다. 1283 6914 6914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맞춰놓고 이렇게 맞춰놓고 57 11 13일 13일 57 2 그럼 이렇게 대충 여기서 보면 맞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항이죠? 다섯 문항입니다. 5까지 5 7 2는 위로 올라갈까? 여기는 5 7이죠. 5와 7 5 7 13 11 1이네요. 1을 좀 낮추고 이렇게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상쾌, 즐거움, 기력 좋음, 만족.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5, 7, 11, 13, 1 영문항 했던 애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 노임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개념이 나왔는데 하나는 부정적 개념이 나왔고 하나는 여긴 A, 여기 B는 즐거운 개념이에요. 아까 영문항 했던 애들은 전부 다 즐거운 개념이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척도가 잘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척도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한 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척도 만드는 게 굉장히 까탈스럽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딱딱딱 나오기 어려워요. 이 영문항 만든 거 영문항 만든 것대로 이렇게 나오고 정문항 만든 건 정문항 만든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데 그래서 GDS도 굉장히 좋은 척도라고 저희가 말하는 이유도 여기 있고 이 GDS를 이런 비싼 패널에다 넣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깔끔하고 명확하고 특히 노인 관련돼서는 되게 잘 나온 편이라고 해요. 뭐 아동이나 이쪽은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된다면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기준 타당도 기억나시죠? 어떤 기준에 비해서 높낮이가 나온다 했잖아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척도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제가 이걸 우울 통합 15문항 만든 게 있어요. 앞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다 더해가지고 만든 점수가 있고요. 여기에 제가 자, 이 문항 보면 우울증 진단을 받은 분도 있어요. 우울증 진단을 이분들 한번 쭉 올려볼게요. 자, 이분들은 이미 의사한테 우울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 아니요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요 있는데 제가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변화를 해볼게요. 그냥 다른 변수로 제가 해볼게요. 이 문항을 바꾸겠습니다. 우울증 진단 하고 여기가 우울증 그러니까 진단 받으신 분들이 1은 1이고 2가 안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0으로 코딩을 할게요. 그럼 결제값 이렇게 맞춰놓고 그냥 제가 변경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밑에 가보면 이게 우울증 진단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개 같은 거거든요. 네. 진단자 우울증 환자 확인 이거 그 다음에 0이죠. 그냥 일반 노인 이렇게 확인 누르면 이 두 개는 사실은 같습니다. 같은지 볼까요? 상관 분석을 가셔서 이별량 가시면 이렇게
아까 우울증 진단이 이두 개 같으면 같아야 되죠. 예. 같죠? 이렇게. 요 두 개, 그냥 100% 같습니다. 두 개 같은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1 나온다는 건 100% 같다는 뜻입니다. 두 개가. 예, 100% 같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코딩을 반대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이 우울증 진단, 자, 이 척도를 계산을 하게 됐을 때, 아까 우울증 합이 있죠? 어디지? 우울증 합? 네, 우울 통합. 만약에 우울증 한 사람과 우울증 안 한 사람을 나누면 당연히 우울한 사람이 이 우울증 통합 점수가 높을 거고 우울증 안 받은 사람이 통합 점수가 낮을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t-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t-테스트를 이렇게 해봐서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평균 비교에서 독립표본 t-검증을 하게 되면 독립표본 t-검증을 했을 때 검정 변수와 집단 변수가 당연히 누구겠어요? 우울증 환자들이겠죠? 이렇게 놔두고 우울증 환자 1과 0으로 코딩했죠, 우리가. 하고 나서 1이 있는 사람이 우울증 환자고 0이 일반 노인이고 우울증 통합 점수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뭐 확인, 우리가 대충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결과값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우울증 T검증 봤을 때 이렇게 났을 때 우울증 환자가 137명이고 평균이 9.15예요. 그리고 비노인은 한 9,000명 정도 되는데 3.15입니다. 한 3배 정도 점수가 높아요. 3배 정도 높고 그랬을 때 T검증을 했을 때 양측 유의확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뜻입니다. 즉, 이 척도는 우울증 노인한테 압도적으로 점수 높게 만들어주고 비노인한테는 그냥 3점대밖에 안 만들게 주는 거예요. 즉, 이 척도가 기준 타당도 즉, 이 우리가 설정한 기준 의사한테 우울증을 진단받은 노인이 안 받은 노인보다 우울증이 없다고 안 받은 노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가진다. 즉 기준 타당도를 만족했다. 통계적으로 유의했기 때문에 만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기준 타당도에 대한 이슈예요. 기준 타당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했던 우리가 말했던 동시 타당도 내지는 수렴 타당도 이런 말 했잖아요. 비슷한 끼리끼리라고 했죠. 끼리끼리. 그러면 끼리끼리니까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우울증은 낮을 수 있잖아요. 삶의 만족이 높은데 어떻게 우울이 높을 수 있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상관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이렇게 또 이걸 합쳐야 되는데 이게 자 우울 그냥 해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상관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 우울증 통합 점수를 가지고 아까 우리가 했던 이 만족도랑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만족도랑 비교를 해봤을 때 만약에 얘와 얘가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이 척도가 둘 다 잘 만들어졌다. 우울 척도가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해볼까요? 딱 때리니까 다 유의하게 나옵니다. 우울이 지역사회와 플러스가 나오지?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정상이죠. 그죠? 이게 원래 지금 낮은 점수수록 높은 그 만족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쭉 보면 다 이게 플러스. 진짜 우울한 사람일수록 만족도가 낮은 거예요. 이게 앞에 역코딩을 안 해놓은 상태예요. 이게 지금 높은 점수일수록 만족도가 그러니까 낮은 점수일수록 불만족이고 낮은 점수일수록 불만족이고 높은 점수일수록 반대예요. 반대로 코딩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울 높은 사람일수록 만족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유의하게 나오죠. 문항이 거의 다. 즉 이 문항도 서로 완전 다르다는 뜻이에요. 높은 우울과 낮은 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제가 코딩을 안 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그 반대로 생각하세요. 원래 다 마이너스가 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온다. 보이고 실제로 다른 게 있나? 이게 지금 코딩을 안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혹시 사회적 관계망 이런 게 있어요. 사회적 관계망의 질과 양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제가 만들었을 때 높은 사회적 관계망과 우울 통합 이거 한번 볼게요. 진단까지 한번 볼까? 만약에 똑같이 상관 분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아예 한번 볼게요. 진단받은 사람 뭐 다 해볼게요. 그러면 뭐 상식적으로 우울증 진단받은 사람이 관계망의 질과 양이 떨어지고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 나오기 정상이겠죠? 해보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우울 진단받은 사람일수록 관계망 질도 안 좋고 양도 낮아요. 근데 요거는 뭐 그렇게 유의하지 않고 우울 이 통합 문항이 이렇게 높을수록 관계망과 질은 떨어져요. 즉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뜻이겠죠.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니 이 촉도가 수렴 타당도나 판별 타당도가 있다는 겁니다. 왜? 다르게 나오니까. 반대 개념과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예. 이 판별 타당도가 있는 거고요. 수렴 타당도를 보기 위해서 비슷한 문항이 있나? 비슷한 문항, 좀 비슷한 개념이 잘 보이지가 않는데 비슷한 개념이 있나? 없다. 자살 생각보다 조금 더 비슷한 개념 있으면 좋은데 제가 좀 보이지 않아서 죽음점이 좀 달라서 이건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 한번 써볼까? 혹시 나온지 안 나온지 H25 해볼게요. 뭐 나오면 좋겠다. 나오면 좋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있다 없다니까 없다. 0이 0으로 고쳐주는 게 혹시 또 잘 보이죠? 또 고쳐줄게요. 자꾸 설정하고 제가 안 해놔서 자살 생각이죠? 자살 생각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은 1, 2는 0이고 시스템 별칙값 이렇게 맞춰줍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잘 생각하고 이렇게 확인 눌러주고 쭉 올려주면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요 만대 척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수렴 타당도가 있다면 이 우울 척도와 자살 생각이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살 생각과 이렇게 15문항을 넣고 한 번 돌려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살 생각이 있을수록 우울이 다 양쪽으로 유의하네요. 자, 그러면 다 전 문항이 통계적으로 다 유의하다면 네, 이 척도는 자살 생각이라는 비슷한 개념과 수렴 타당도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척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살 생각도 있다. 만약에 이거를 예측 타당도로 한다면 회귀 분석을 때려버리면 됩니다. 회귀 분석에서 자살 생각 1, 0이니까 우리가 2분형 로지스틱을 해야 돼요. 일반이 아니라 자 종속 변수가 이렇게 자살 생각이고 내가 이 15개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검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측을 합니다. 여기서 특히나 1번 문항, 그 다음에 2번 문항, 3번 문항, 그 다음에 1, 3, 7, 3, 4 이렇게 한 꽤 많은 문항이 보자. 한 문항, 두 문항, 세 문항, 네 문항이 예측 타당도를 가집니다. 이 네, 다섯 문항은 이 정도가 높으면 이 사람 13 보자. 157 1573 볼까요? 1573
1573 1573이 뭐냐? 1 만족도, 그 다음에 5 5가 뭐였지? 5에 있다. 즐거움 7 상쾌함, 그 다음에 상쾌함 1 5 7 3, 그 다음에 4가 4가 어딨지? 지루함. 그러니까 뭐냐, 전반적인 만족도라든지, 그 다음에 상쾌함이라든지, 즐거움이 없고 지루하면 사람은 자살할 생각이 높다, 이렇게 우리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측 타당도가 어느 정도는,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이 문항에서 한 4, 5 문항은 예측 타당도까지도 가진다 라고 저희는 촉도를 통해서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좀 길게 좀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타당도는 그냥 이렇게 아는 것보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돌려보면 조금 더 쉬워요. 예, 그래서 뭐 구성 타당도,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한 크게 한 3종류의 타당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 뭐 이 정도까지 하고, 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